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이퇴, 차 찌꺼기까지 자원으로 바꾸는 순환 경제입니다. 강의는 총 52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퇴이 음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 찌꺼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한 방식과 AI를 활용해 순환 밸류체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퇴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은 버려지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음료 생산 뒤에 남는 차 찌꺼기를 폐기물이 아니라 또 다른 자원으로 해석하고 이를 새로운 소재로 되살린 기업입니다. AI는 밸류체인 곳곳에 낭비를 찾아내고 사람은 그 낭비를 새로운 가치로 바꾸는 역할입니다. 하루에 수백 톤씩 발생하는 차 찌꺼기를 단순한 쓰레기로 본다면 처리 비용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퇴는 차 찌꺼기를 종이와 다다미, 수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길을 선택한 기업입니다. 결국 순환경제의 본질은 좋은 일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버리는 것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환경제가 비용인지 경쟁력인지라는 질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퇴는 1966년에 창업한 차 전문 기업으로 대표 브랜드는 오이오차입니다. 2025년 4월기 공개 결산 기준 매출은 4,727억 엔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기업입니다. 차 찌꺼기 리사이클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십 부산물을 종이와 다다미, 수지 소재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계약 재배를 통한 차산지 육성까지 연결하면서 재배에서 재활용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음료 산업은 제품만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닌 구조입니다. 생산 과정에서는 부산물이 나오고 용기와 물 사용에서도 환경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과 식품 폐기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ESG가 투자와 거래의 중요한 전제가 되면서 기업은 환경 문제를 사업 밖의 활동으로만 다루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퇴는 본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순환 자체를 경영 역량으로 발전시킨 기업입니다. 그 출발에는 좋은 차시풀, 우린 뒤 남은 것을 그대로 버리기 아깝다는 단순하지만 강한 문제의식이 있는 기업입니다. 폐기 비용을 조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차 찌꺼기를 새로운 소재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확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차 산지를 육성하는 재배 단계부터 부산물을 다시 사용하는 단계까지 책임을 넓히면서 순환과 산지 상생을 함께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철학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차 찌꺼기로 만든 봉투와 명함, 다다미와 건축재입니다. 차 찌꺼기에 남아있는 항균과 소치 특성을 활용해 종이와 수지 같은 소재로 다시 개발한 방식입니다. 원래라면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할 부산물이 실제 제품과 건축 소재가 되면서 원가 개선뿐 아니라 브랜드의 이야기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ESG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으로 구체화된 사례입니다. 운영 원리는 본업의 낭비를 다시 본업의 가치로 돌려보내는 순환 구조입니다. 공장에서 부산물이 발생하면 새로운 활용 아이디어를 찾고 이를 소재화하는 실행을 거쳐 다시 제품과 브랜드 가치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 재활용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입력과 아이디어, 실행과 결과가 계속 연결되면서 새로운 활용처를 찾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과는 차 찌꺼기 재활용을 산업적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켰다는 데 있는 기업입니다. 산지 육성에서 부산물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밸류체인도 구축한 구조입니다. 다만 재활용 소재 자체의 시장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며 페트병과 같은 용기 순환은 음료업계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순환 성과를 보다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는 부분 역시 분석자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PFOS 분석자 평가는 50점 만점에 47점으로 A+ 등급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부산물 순환을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든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밸류체인 전 과정을 책임지는 오너십과 폐기물을 새로운 소재로 바꾸는 이노베이션도 높은 평가 요소입니다. 반면 순환 데이터를 개량하고 공개하는 러닝과 현장에서 새로운 순환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도록 하는 임파워먼트는 보완할 영역입니다. TPS 관점에서는 폐기라는 마지막 낭비까지 없애려는 무다, 제거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버리던 것을 다시 가치로 전환하고 재활용 용도를 계속 넓혀가는 과정은 카이젠의 성격을 가진 활동입니다. 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부산물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는 점은 현지 현물이며 산지와 환경, 미래 세대까지 연결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장기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순환 밸류체인은 더욱 정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고 가장 적합한 활용처를 연결하면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탄소와 폐기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하면 ESG 성과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어떤 순환 과정을 거쳤는지 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순환 가치를 전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의 안에서 제안하는 활용 방안이며 소재 개발과 개선 우선순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변화는 아까움이라는 정신을 더욱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부산물을 재활용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해 부산물과 활용처를 최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SG 역시 활동을 정리해 보고하는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껴 쓴다는 모노즈쿠리의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한국에서는 식품과 음료 제조기업, 농업 연계기업, 소재와 패키징 기업이 특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 홍보하는 방식만 따라한다면 본업형 ESG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국의 자원순환 규제와 재활용 인프라를 반영하면서 부산물을 단순한 처리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관행부터 바꿔야 합니다. 제대로 연결된다면 폐기 비용 절감과 ESG 신뢰, 확보는 물론 새로운 소재 사업의 가능성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실행은 회사에서 무엇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산물과 폐기물 목록을 작성하고 일주일 안에는 PFOS 자가 진단을 통해 순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30일 안에는 부산물 데이터를 계측하면서 새로운 활용처를 탐색하고 90일 후에는 폐기량과 비용, 재활용률을 통해 결과를 검증합니다. 순환 경제가 언제 비용에서 경쟁력으로 전환되는지와 AI 계측이 ESG 신뢰를 어떻게 바꾸는지가 중요한 토론 과제입니다. 종합하면 이퇴는 서큘러 베버리지 ESG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분석자 평가는 PFOS 50점 만점에 47점, AI 확장성은 5점 만점에 4점, 한국 적용성과 교육 가치는 각각 5점이며 실습 난이도는 중간 수준입니다. 핵심은 AI가 밸류체인의 낭비를 기억하고 분석하며 예측하고 사람은 버려지던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 판단하고 책임지며 완성하는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만간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